3부 20년 후의 자유. 회상의 시작.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강태준과 서윤아. 20년 만에 시댁을 등졌습니다. 지난 이야기. 태준은 아내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20년간 삼켜온 고통, 차별, 무시, 배신, 모두 폭로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20년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됐지만 한 푼도 안 드립니다. 시댁과 절연. 질문 3개. 여러분, 질문 하나. 20년 희생한 며느리. 정말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시댁은 그냥 두고 볼까요? 아니면 반격할까요? 질문 3. 로또 당첨금. 정말 한 푼도 안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20년 후의 자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전화폭탄, 친척 동원, 협박까지.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새 직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6개월 후 윤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첫 전시회. 20년 후의 자유. 행복한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2024년 11월 16일 밤 10시. 차 안. 태준과 윤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로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언제? 지난달. 내가 제사 준비할 때. 침묵. 얼마나? 태준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12억?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 아니야. 내가 쓰러진 거 보고 정신 차렸어. 일기장 읽고 확신했고. 로또 없었어도 언젠가 터졌을 거야. 윤아가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부모님하고. 태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나 때문이야. 20년 동안 내 고생 보면서도 비겁하게 눈 감은 내가 일기장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졌어. 파스 한 장.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손목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들 참고 살아. 힘내. 그 말 한마디에 넌 얼마나 외로웠을까.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아이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 서연이와 아들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태준이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으로 안 가도 돼. 순간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우리 식구끼리만 지내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준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할머니 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살기로 했어. 서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안 가고 싶었어요. 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작은아버지, 사촌들만 예뻐하시고 우리한테는 심부름만 시키시고 작은어머니는 우리 보고 너희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윤아가 놀랐습니다. 뭐? 언제? 추석 때요? 엄마 모르게.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민준이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용돈 주실 때 사촌들은 10만 원, 우리는 5만 원. 그러시면서 형이 능력 없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준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이제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도 안 가요? 응. 안 가. 와. 서연이가 환호했습니다.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준과 유나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응, 정말 괜찮을까? 유나의 불안한 목소리. 뭐가? 부모님, 너무 섭섭해하시면. 태준이 아내를 봤습니다. 아직도 걱정돼? 응, 그래도 부모님인데. 유나야. 태준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니? 매번 새벽부터 일하고, 손목 부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웃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20년 참았어. 이제 부모님이 참을 차례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까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였습니다.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시어머니 전화 23통, 시아버지 전화 7통, 태훈 전화 5통, 미래 전화 2통,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시어머니 문자. 민수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일은 엄마가 심했다. 미안하다. 유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우리 손주들도 보고 싶고. 제사 음식 안 해도 된다. 명절만이라도 얼굴 보자. 태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또 문자. 야 이놈아, 부모 전화를 안 받아? 네가 무슨 대단한 줄 아니? 로또 당첨됐다고 우쭐대냐? 당장 전화해. 태준은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가 언제고. 벌써 협박. 일주일 후 시댁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문 열어라. 태준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유나야, 제발. 30분 넘게 버티다. 시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친척 동원. 큰고모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고모야.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이니? 가족인데.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고모, 20년 동안 유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건 며느리면 원래 그래야 합니까? 큰고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이해하고 넘어가라. 로또 당첨됐으면 가족끼리 나누는 게 맞지. 작은아버지, 20년 동안 저희한테 준 게 뭐가 있나요? 그건 차별하고 무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첨됐다고 나누라고요? 작은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훈의 전화. 태훈이 전화했습니다. 형, 엄마가 너무 우세요.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어요?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해? 20년 동안 유나 이해한 적 있어? 그건. 태훈아, 너 이제 제사 지내봐. 명절 음식 만들어봐. 엄마 아빠 용돈 드려봐. 그럼 알 거야. 형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님, 그리고 엄마가 우신다고. 유나는 20년 동안 매일 울었어. 아무도 모르게. 엄마는 일주일 우셨어. 유나는 20년 울었어. 비교가 돼? 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래의 문자. 미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 정말 미안해요. 그날 말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사 제가 할게요. 태준은 답장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유나한테 직접 하세요. 20년치. 미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태준은 결정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가자. 부산? 유나가 놀랐습니다. 응. 아예 멀리 바다 보이는 곳으로. 새로 시작하자. 이사 준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 하지만 미련 없었습니다. 부산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견 기업. 연봉은 조금 낮았지만
로또 당첨금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집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30평. 깨끗하고 따뜻한 집 계약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좋은 학교 전학 신청했습니다. 유나의 결심. 유나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손목 치료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약 점점 나아졌습니다. 포장 아르바이트는 그만뒀습니다. 여보, 응? 나 그림 배우고 싶어. 유나의 목소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근데 돈 걱정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산에 있는 문화센터 수채화 기초반 등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는 붓.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사 당일 2024년 12월 15일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20년 살던 집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서연이와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 하지만 힘든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부산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고속도로,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댁도, 20년의 고통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산 도착, 오후 3시, 부산 도착, 새 아파트, 17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예쁘지? 응.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행복해서. 이렇게 예쁜 곳에서 우리 식구끼리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태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2025년 6월 부산 생활 6개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나의 변화. 유나의 손목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바다, 하늘, 꽃. 실력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재능이 있으세요. 전시회 한번 해보시죠. 전시회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유나는 설렜습니다. 전시회, 평생의 꿈. 3개월 동안 2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바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바다. 아침의 바다, 저녁의 바다, 폭풍의 바다, 고요한 바다. 각각 다른 감정, 각각 다른 이야기. 태준의 변화. 태준은 새 회사에 잘 적응했습니다. 동료들이 좋았습니다. 상사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시 퇴근,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20년 만에 찾은 평화, 아이들의 변화. 서연이 성적이 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민준이는 미술부에 가입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림 배울래. 그래, 엄마랑 같이 다닐까? 응. 엄마와 아들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 식탁.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얘기할 거 있어. 유나가 웃었습니다. 하나씩. 태준도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시댁의 소식. 가끔 태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형 생각하시면서 많이 우세요. 태준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모셔드려. 형님, 아직도 화나셨어요? 아니야. 그럼 언제 연락하실 거예요? 글쎄, 엄마가 정말 반성하세요. 태훈아, 20년 동안 유나가 당한 거 엄마가 1년이라도 겪어봐야
진짜 반성이 뭔지 알 거야. 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때요? 행복해.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장 전시회 -5분. 2025년 6월 20일. 윤아의 첫 전시회. 부산 시민 갤러리. 일주일간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문화센터 사람들에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오프닝 날, 전시회 첫날, 윤아는 떨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올까? 당연히 오지. 내 그림 별로면 어떡해? 내 그림 최고야. 태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후 2시, 오프닝. 사람들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문화센터 선생님, 수강생들, 이웃들, 아이들 친구 부모들. 전시작품 총 20점. 제목 20년 후의 자유. 각 그림마다 번호와 제목. 1번 새벽의 바다. 어두운 바다. 하지만 수평선의 빛. 5번 폭풍. 거친 파도. 먹구름. 10번 고요. 잔잔한 바다. 평화. 15번 노을.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20번 자유. 활짝 펼쳐진 바다. 밝은 하늘. 반응.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감정이 느껴져요. 바다인데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작가님, 제목이 특이하네요. 20년 후의 자유. 무슨 의미인가요? 윤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유롭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제 이름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요. 서윤아. 그림 그리는 서윤아로.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 판매. 놀랍게도 그림이 팔렸습니다. 5번 폭풍 50만 원. 10번 고요 70만 원. 15번 노을 100만 원. 총 5점. 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팔렸어? 응. 축하해. 태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화가야, 이제. 전문 화가. 윤아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가족의 축하.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가족 넷이서 바닷가 레스토랑. 축하 파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 딸. 민준이도. 나도 엄마처럼 화가 될래요. 그래, 우리 아들. 태준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 건배. 엄마의 첫 전시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네 잔이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행복한 소리. 1년 후. 2026년 6월. 부산 생활 1년 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아는 두 번째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 3주간. 30점. 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그리는 화가. 개인 작업실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간. 매일 그곳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행복합니다. 태준은 승진했습니다. 팀장. 일도 잘 되고 동료들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 서연이는 고3. 대학 진학 준비 중. 미술대학 지망. 엄마의 영향. 민준이는 고1. 미술부 부장.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전시회도 했습니다. 모자 합동 전시.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태훈에게서만 소식. 엄마가 많이 후회하세요. 형수님 보고 싶대요. 태준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정말 반성하시면 윤아한테 직접 사과하실 거야. 20년 동안 한 일에 대해. 그때까지는 안 봐.
태우는 알았습니다. 형의 마음이. 마지막 장면.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해변에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고 웃고 떠들고 유나가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가족을 그립니다. 남편, 딸, 아들. 행복한 표정들. 태준이 뒤에서 지켜봅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었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킨 것 같아. 유나가 웃습니다. 진짜 웃음.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를 구해줘서. 아니야. 우리 서로 구한 거야.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내레이션 마이너스 마지막. 여러분, 장남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준과 유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20년의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이 미덕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THEND